17세기 세계 선교의 문을 연 것은 유럽의 대학생들이었다. 독일 청년 진젠돌프는 겨자씨 모임을 만들어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고, 그 선교의 불꽃을 이어받은 옥스포드 대학의 웨슬리 형제는 영국 전역에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 또한 캠브리지 대학 찰스 시몬의 헌신과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기독학생 연합운동이 다른 나라로 번져가게 되면서 20세기 세계 선교는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도 세계를 향한 선교의 불길은 매사추세츠주 한 작은 마을에 위치한 윌리엄즈 대학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윌리엄스 칼리지에 1805년에 사무엘 존 밀즈라는 학생이 그 대학을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약간 들판으로 나가서 기도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소나기가 내려서 이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건초더미 쌓아놓은 그 밑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면서 그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아시아와 모슬렘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그들이 하기 시작했고, 그때 사무엘 존 밀즈가 와서 위대한 말을 합니다. If we could, we would do. 만약 우리가 한다면 할 수 있다. 한다면 할 수 있다. 이들이 선교사 나가려고 보니까 그 당시 미국 교회에 아직까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선교단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 지금 말하면 총회를 찾아가서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미국의 해외 선교, 교단 해외 선교 파송 단체가 생기게 됩니다. 즉 미국에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파송하는 그 단체가 생기게 된 것이 바로 이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중 인도로 파송됐던 로열 월드는 헬몬산 수련회와 8개월간의 순회 집회를 통해 2천여 명의 선교사를 발굴해낸다. 이것으로부터 발전한 학생 자원자 운동, 즉 SVM 운동은 1930년대에 이르러 2만 명이 넘는 헌신자를 낳게 되고, 1, 2차 세계대전 후 그 선교의 횃불은 북미 학생 선교대회와 얼바나 학생 선교대회로 이어져 수많은 젊은 선교사를 배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이 찾아간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그 선교운동의 맥을 이은 것은 바로 대학생과 젊은 청년들이었던 것이다. 이런 한국이나 이제까지 복음을 받았던 그 선교지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선두주자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저희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안에서도 이 선교운동을 과연 어디서부터 일어나야만 하겠는가 하는 일들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됐고, 또 학생운동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바로 우리 학생들이 이 선교에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오랫동안 그러한 그 대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단지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마침 조의 선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해서 선교 대회를 열겠다라는 것 같은 얘기를 했을 때 저와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한 단체가 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기회에 전체 학생단체들이 연합해서 한국의 마치 미국에 있는 어바나와 같은 그런 단체의 그 선교 대회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 당시에 아마 지금 현재 학생들도 아마 대부분 이해하겠지만 극단적인 그런 운동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운동들은 꽤 움츠러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런 학생 연합운동을 통해서 복음주의적인 학생들이 좀 더 먼 데까지 보고 하나님 왕국 차원에서 새롭게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선교 한국 대회는 한국의 복음주의적 청년 학생들을 선교에 대한 비전으로 불러일으키며 이들의 활동 영역을 한반도를 벗어나 세계로 확장시키고, 선교단체와 교회라는 그들의 울타리를 벗어나 연합하여 영적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므로 실질적인 방법으로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에 목표를 두고 탄생하게 됐다. 80년대 초반기, 더 나아가서는 70년대부터 면면이 학생들 가운데 세계 선교에 대한 그 움직임들이 기도되어 왔고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CCC를 중심으로 해서 80년도에 세계 어떤 선교, 성회 같은 것이 있었고, 또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무시될 수 없고 또 많은 개별 단체들 간의 선교적인 움직임들이 있어 왔어요. 이제 88대회를 본격적으로 끝내고 평가회로 모였을 때 이것을 연합적인 그 대회로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제 컨센서스가 모아졌고 그것이 90대회를 그 태동시킨 그런 중요한 회의였죠. 지난 5번의 선교 한국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16,000명의 청년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5,500여 명이 장기 또는 단기 선교사로 헌신했으며 이들 중 많은 수는 이미 선교 현장에 투입돼 지상명령의 완성을 힘껏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선교 한국 대회는 전국 여러 지역의 학생 선교 운동에 박차를 가하였고 한국교회는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선교 비전을 가지고 연합하여 기도하며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됐다. 전문인 선교, 14십 창사역, 미전도 종족 입양운동 등 새로운 도전은 더욱더 많은 청년들의 결단과 헌신을 가능케 하였고 기도 합주의 운동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더더욱 큰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을 수 있게 하였다. 지난 10년 동안의 선교 한국이 한국교회에 상당한 그 향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완성 과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타겟했고 특별히 2000년도까지 모든 미전도 종족 내에 어떤 교회를 세우자는 그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 선교한국의 큰 그 한국교회의 공헌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선교한국 운동은 한국의 청년 학생 그 선교 운동의 진정한 효시이고 또 주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선교한국 운동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공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연합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과 동역의 장을 만들었다. 그 결과 그 세계 선교라는 굉장히 복합적인 그 사역을 향해서 이 동원과 그다음에 훈련과 파송이라는 이런 그 전문적인 그런 일들을 각각 적절한 단체들이 업무 분담을 하고 유기적으로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고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세계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서도 저는 학생 선교단체 영향을 받아가지고 소위 전문인 선교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자기 잡을 갖고 선교지에 나가길 희망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11년 이후에 제가 선교지에 나가게 됐습니다만은 인도네시아에 가서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자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새로 열려주신 그 문이 바로 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과 경제발전론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반 전문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한국이 시작했을 때 제가 그 많은 학생들에게 도전해줄 그런 영역이 많이 있었고 또한 제 자신의 그 옛날 제 자신의 그 젊은 시절에 그 생각이 나서 우리 많은 젊은이들 특별히 그 선교지를 향해서 나가는 그 젊은이들 향해서 같이 그 꿈이 쭉 자라고 지금까지 되어 오지 않았는가. (10년) 선교한국은 20세기 마지막 10년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개척자의 삶으로 살아왔다. 이제 선교한국은 또 다른 10년, 21세기를 향한 선교한국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하지만 아직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복음을 모르고 8천여 종족이 예수를 모른다. 수많은 회교도, 불교신자, 힌두교도들이 이 진리를 외면한 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핍박 속에 생을 마감하고 있다. 새로운 세대 21세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은 무엇인가? 21세기 선교를 선교를 향한 최후의 개척자들